요즘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정말 한숨부터 나오시죠? 그런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뒤에 아주 흥미로운 리더십 철학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철학의 정체를 파헤쳐보고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 우리 모두가 직접 느끼고 있는 이 육아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에 담긴 핵심 원칙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제주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리더십 스타일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죠. 바로 최근의 유가 급등 사태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정부가 꺼내든 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부 대응이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석유 최고 가격제처럼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유사들이 혹시 담합하는 건 아닌지 시장을 감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단기 처방이랑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거죠. 이런 큰 그림 말고도 정말 당장 힘든 분들을 위한 핀셋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소상공인처럼 이번 유가 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대책들이죠.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 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 뒤에 깔린 생각과 철학이 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국가 시너지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를 어떤 이념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보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효율,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적인 차이를 딱 짚어주는데요. 왼쪽은 뭐랄까, 책상 앞에서 만든 완벽한 작품 같은 정책이고요. 오른쪽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만들어가는 정책인 거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장 중심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나타나는지 그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일단 문제가 터지면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요. 그 모든 과정을 싹 다 공개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념이 어떻든 간에 결과로 보여주겠다. 바로 이거죠. 첫 번째 특징. 이건 완벽함보다 회복력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좀 틀리더라도 틀렸네? 하고 바로 고치는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넘어지고 더 빨리 일어나는 게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투명성인데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일해요라고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수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국민을 단순히 통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동업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보고 같이 결정합시다. 이런 거죠. 마지막은 정말 아주 강력한 실용주의입니다. 이게 진보 정책이냐 보수 정책이냐 이런 논쟁은 일단 뒤로 미루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딱 하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 바로 이겁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이 현장 중심이라는 접근법이 아주 구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도 물류는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섬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나가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육지로 돌아가는 배들이 텅텅 비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빈 배를 운영하는 비용, 그게 다 제주도민들이 내는 물류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건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예요. 원래도 비싼 물류비라는 짐을 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값 폭탄이라는 짐이 하나 더 얹어진 거죠. 특히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유가 보조금도 못 받으니까 제주 경제의 핵심인 관광산업은 정말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번 기름값 파동이 있기 전부터도 제주도민들이 섬에 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에 추가로 내는 배송비가 무려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런 리더십, 분명 위기 상황에서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최선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 접근법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한 정치학 교수의 배우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리더가 기침하면 아랫사람들은 폐렴에 걸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게 리더 한 사람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그 리더가 흔들리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빠른 리더십, 그리고 조금은 답답하고 느리더라도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시스템.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무엇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